심리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칼융 마지막 편입니다. 칼융의 치료는 인간의 성격에 있어서 어두운 면을 주저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죠. 즉 그림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인식하고 그것을 노출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어두운 면을 극복하는 그 과정 자체가 치료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석 심리학 전체에서 볼 때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집단 무의식을 살펴보았을 때 그림자가 가장 중요하게 한 사람이 성격을 왜곡하고 문제 증상을 유발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분석 심리에서 융이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의식을 갖게 되면서 여러 가지 대립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자기 자신 셀프와 그림자 간의 대립관계, 그 다음 자기 내면에 있는 남성성 여성성 사이의 대립관계, 또한 자기 자신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대립관계,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 사이에서의 대립관계가 끝없이 성장기의 의식을 괴롭힌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한테 그 대립관계가 경험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대립관계를 정리하려고 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과 타협, 협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개성, 가치관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이제 대립하는 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또는 외부의 영향,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영향에 의해서 자기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타인의 의사에 끌려간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그 과정에서 이제 그림자를 형성하게 되고 자신의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1970년대의 어떤 심리 사조를 분석 심리에서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심리에서는 여전히 밀교적인 치료법, 한마디로 말하면은 과학에서 대비되는 개념인 미신적인 치료법이 여전히 분석 심리학에선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칼융은 그 부분을 이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를 누적시키고 있었죠. 지금도 그 제자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 심리에서 일종의 분석 심리에서의 그림자인 부분이 바로 분석 심리의 치료 기법 중에 밀교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밀교적인 부분이 과학성을 가지지 못하고 타당한 또는 신뢰로운 결과를 갖지 못하고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이것은 한 종교적인 종파적인 치료사들의 모습과 유사하다 라는 것이고, 그것은 한 개인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은 언어 치료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언어 치료사들이 매우 미국에서 많이 촘스키와 같은 언어 치료사들의 연구가 누적되어 있었는데, 그들과도 소통을 통해서 의사소통의 다른 분야를 개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로서 소통이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 백일몽으로 인한 환상이라든지 환상에 대해서 점토 또는 모래놀이 치료 또는 미술 치료, 행위예술, 춤으로서의 표현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의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게슈탈트에서 치료를 하는 것과 유사하기도 합니다만, 분석 심리에서는 이러한 치료적인 모습을 무의식의 형태를 표면화한다, 노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분석 심리는 독일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심리 상담, 분석 심리실
분석 심리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을 경우에 의료보험을 적용해 줄 만큼 매우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융은 MBTI 근원이 되는 분석 심리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그 사람의 성향을 구분하고, 또 그 외에도 뭐 MBTI 기준에 따른 I와 E, 외향과 내향 외에도 S와 N, 그쵸? 그 다음에 T와 F의 유형을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 내적인 독특성이 어떻게 개성화되는지를 밝히려고 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결국은 콤플렉스라는 개념으로 학문에 도입하기도 했죠. 열등감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융은 모든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열등감 콤플렉스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것이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한 사람의 인지와 행동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해서 사회와 자기 자신, 또는 타인과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균형을 깨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떤 새로운 의도 또는 자기의 성장에서 스스로 그 열등감 콤플렉스를 끄집어내어서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차단시키고 성장을 스스로 차단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융의 분석 심리는 우리 개인의 개개인의 과거 역사에서부터 지금 100년 가까이까지 현재까지도 매우 우리의 심리에 또는 심리 치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칼 구스타프 융에 대한 분석 심리 이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알프레드 아들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